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 지금 나이는 29살이고요. 남편은 32살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 22살의 어린 나이에 25살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했네요. 22살 한참 꽃다운 나이에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계기가 혼전 임신은 아닙니다. 그땐 뭐가 그리 좋았는지. 지금 보니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 뒷바라지에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시고 살며 제 인생을 꾸미는 일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정말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여자라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죠. 9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외박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밥상을 차려도 몇 끼 5가지가 넘는 음식에 술은 금하고 결혼하고 친정에 간 것도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명절에도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네,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요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죽을 만큼 버텨온 게 딸아이 때문입니다.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그리고 남편은 아들을 기대하셨죠. 아들 낳는 보약, 아들 낳는 분 속옷에 아들 낳을 수 있는 날짜를 잡으러 온갖 점집에 수도 없이 끌려다녔습니다. 정말 속옷까지 못 입겠어서 어머님께 속옷은 안 입으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가 세상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듣고 그걸 또 시아버님께 말하셔서 저 그날 정말 눈칫밥 먹고 체하고 토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딸이 태어난 겁니다. 그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받고 애 낳고 3일도 안 지났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다 했어요. 딸 낳고 몸이 좋지 않아 조리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딸 낳아놓고 무슨 조리원이냐고 하면서 타박하시고 저희 딸내미한테 눈길 한번 안 주셨어요. 애가 우는데도 시끄럽다 꼬집으시고 소리 지르시고 정말 너무 서운하고 딸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실망했나 봐요. 그때 남편과 처음으로 언성 높이고 싸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아이 아니냐? 우리가 사랑해서 낳은 딸인데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그렇게 실망해서 딸아이한테 다정하게 안 대해줄 수 있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시어머님과 시아버지의 호통이었죠. 제가 남편 잡아먹으려 든다면서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배란기에 맞춰서 관계도 수없이 가지고 피곤해도 새벽에 관계를 가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시어머니 말에 한 달에 몇 번씩 잠도 못 자고 새벽에 관계 가지고 하다 어쩔 때는 시어머님께서 문 앞에서 감시하셨습니다. 정말 치욕스럽더라고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자식복이 딸 하나뿐인 것 같다고. 그 후로 시어머님 반응, 시아버님 반응, 그리고 남편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본체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인사를 해도 밥을 차려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들 하십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30만 원 제 손에 쥐어주면서 친정에 다녀오라고 안 다녀온 지 오래된 것 같다고 딸아이랑 쉬다 오라고 집안이 너무 냉랭하니까 좀 쉬다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기에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녀오고 나서 나도 몸이랑 마음 추스리고 시어머님, 시아버님께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한참을 울고 딸아이와 같이 친정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죠. 장장 2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더군요. 앞으로 더 잘하리라 아들 못 낳은 실망,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노력해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집에 들어간 순간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멍해지고. 또 눈물 나네요. 멍청하게 진짜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나이대도 비슷한 여자가 남편과 팔짱을 끼고 시어머님, 시아버님과 과일 먹으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님, 저에게 한 번도 아가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신 적 없습니다. 시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새아가 라고 불러주신 적 없고요. 저한테 늘상 누구누구 엄마야, 누구누구 애미야, 화가 나실 땐 잡녀나 그렇게 아가야 하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와도 보는 척도 안 하고 하하호호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 방에 들여보내고 저 정말 이때까지 당한 서름 따발총처럼 싸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노력 안 했어? 나도 할 만큼 했고 치욕스러운 거, 더러운 거 다 참고 살았어. 눈물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나보고 왜 그러냐입니다. 나가랍니다. 아들 못 낳는 며느리 두기 싫으니 이혼하랍니다. 남편, 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여자 고이 내보내고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저와 시어머니 보고 있고 시아버님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시면서 안방 들어가셨습니다. 저 남편한테 가서 왜 쳐다만 보고 있어? 왜 바람 폈어? 내가 아들 못 낳은 게 그렇게 서운해? 그래도 우리 딸 있잖아. 딸아이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래? 나도 지금까지 노력 많이 했어. 내가 못한 게 뭐야? 말해봐. 그렇게 언성 높였습니다. 결국 딸아이 울면서 나오고 시어머님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면서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저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니 그러랍니다. 고소를 하든 밥을 말아먹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손녀 앞에서 저한테 2년 전을 욕하시면서 안방 들어가시고 남편도 할 말 없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참 눈물밖에 안 나네요 정말. 우리 딸 앞에서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딸보다 아들을 원한다는군요. 그러면서 저 29살 먹어서 이제 늦었다고, 애 갖고 싶어도 못 가질 거라고 온갖 악담을 다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29살이 뭐가 늙었냐고 내가 더 노력한다고 무릎 꿇었습니다. 저 이혼당한 거 알면 저희 친정어머님 쓰러진다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손까지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더 노력한다고, 시어머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앞으로 정말 더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매몰차게 나가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몇 시간이 흐르고 저 울다 지쳐 딸아이 데리고 친정집 왔습니다. 저희 엄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네요. 복수하고 싶고 고소란 것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저한테 일어난 이 일 모두 믿기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네요. 진짜 딸아이 보면 이제 아빠 없는 애로 키우겠구나 하고 눈물만 나고, 울지 말라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물 닦아주는 우리 딸 보니까 더 서럽네요. 일어서야죠. 저 보란듯이 당당하게 살아야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저 소송 들어갈 겁니다. 전 그 일이 있었던 직후부터 언니와 함께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다행히도 언니 지인이 법조계 일하시는 분 소개하셔서 도움받고 좋은 변호사 알려주시길래 찾아가서 이때까지 제가 당했던 서름, 7년간 당했던 수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날 남편과 시어머님과 통화했던 녹음도 들려드렸고요. 그런데 이 증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네요. 당장 증거 수집 들어갔습니다. 시댁 찾아갔습니다. 저와 제 딸내미 데리고 녹음기 주머니에 넣고 찾아갔습니다. 막상 집 앞으로 가니 그냥 떨리고 무섭더라고요. 언니가 챙겨준 청심환 하나를 먹고 마음 다잡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전화로 전화했는데 집이 비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딸내미 손 꼭 붙잡고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다행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빨래통 가서 남편이 입었던 속옷 있는 대로 다 봉지에 쌌습니다. 그 여자 속옷도 있길래 전부 다 봉지에 싸서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뺏길까봐 위층에 올라가서 소화기관에 숨겨놓고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그 여자 기다렸습니다. 7시 30분쯤? 8시 다 돼가는 시간에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그 여자 남편 같이 다정히 넷이서 들어오더군요. 고기 냄새 풍기면서 말입니다. 분해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마음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넘길 힘조차 없고 먹는 대로 다 토해내고 매일 저녁 우리 딸 얼굴 보면서 울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어린 년 데리고 좋다고 하하호 웃으면서 외식이나 다니고 들어오자마자 앉아있는 저 보면서 싸늘해지는 표정 보고 마음 굳혔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울고 불며 싹싹 빌어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주머니에 얼른 손 넣어서 녹음기 버튼 눌렀어요. 들키면 끝장이다. 정말 우리 딸거나 비참하게 보상받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독하게 마음 먹었죠. 시어머님이 보자마자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냐고 썩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말했습니다. 이 집 공동명의고 이혼할 테니 재산분할 하자고, 그리고 간통죄로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할 테면 하라고 증거 있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길래 어떻게든 신고할 거야. 7년간 내 인격은 걔보다 못했지. 아들 못 낳는다고 내쫓은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오빠까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지금 이혼당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아들 못 낳는 것 때문 아니야?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달려오셔서 제 뺨을 때리시더군요. 2대씩이나. 그리고 제 머리채 잡고 소파 있는 쪽으로 던지셨습니다. 일부러 소리도 더 크게 지르고 주머니에서 녹음기 빠져나올까봐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시아버님은 방에 들어가시고 또 그 여자도 방에 들어가더군요. 그 여자 따라 들어가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잘 봐라. 너도 참 안쓰럽다. 너는 이런 집구석에 살고 싶냐? 너도 똑같이 당할 거다. 그러고는 다 같이 들으라고. 그리고 거실에 앉아 종이랑 볼펜 꺼내놓고 우리 딸 양육권 전적으로 앞으로 저한테 있다는 각서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 찾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만나지도 않을 것. 그리고 이혼한 후에 양육권 주장하지 말라는 내용도 써서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라고 하고 이 100만 원은 우리 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받는 걸로 썼어요. 시어머님이 그까짓 거 찍고 먹고 떨어지라고, 애 가지고 떨어지라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녹음기 돌아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며 집 못 준다고 하길래 저 소송 건다고 하고 더 이상 구역질 나서 더 못 있겠어서 그 각서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층 소화기관에서 속옷 숨겨둔 거 가지고 왔어요. 병원 가서 뺨 맞은 거, 머리채 잡혀서 혼난 거 진단서 끊고 집에 돌아와 우리 딸 밥 먹이고 저도 밥 먹었습니다. 살겠다고 꾸역꾸역 밀어놓고 밤을 샜어요. 날 밝자마자 유전자 센터 검사하는 곳 찾아가서 남편 속옷, 그 여자 속옷, 제 칫솔 드렸어요. 남편 속옷에 제 DNA 말고 다른 DNA가 있는지, 그 여자 속옷에 남편 DNA가 있는지 봐달라고 검사 의뢰 부탁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차라리 녹음하고 비디오 찍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진 방법이라 이런 건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입고 난 속옷 가지고 검사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언니도 그 말 듣고 이거다 싶어서 입고 난 속옷 빨래통 뒤져서 DNA 의뢰한 거고요. 의뢰한 후에 쉴 틈 없이 변호사 찾아가서 진단서 드리고 내일 감식 의뢰 나오면 소송 준비하자고 했어요. 그날은 집에 돌아가서 우리 딸과 놀아주고 몇 년 만에 우리 딸 손잡고 엄마 손잡고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거짓말같이 미련 같은 게 싹 사라지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이혼을 안 했을까? 딸에게 아빠라는 존재보단 자유와 웃음이 더 필요하단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후회하면서 그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에 눈물도 나고 그렇게 엄마와 딸내미와 함께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DNA 감식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더군요. 시어머님, 시어머님, 그리고 남편, 번갈아 가며 전화가 오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 핸드폰 배터리 빼버렸어요. 그리고 DNA 검사 의뢰한 기관 찾아가서 결과 받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 속옷에서 남편 정액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팬티에만 묻어 있었다고 결과 받았어요. 집에 갈까 하다가 시어머니 찾아와서 서류를 뺏어갈까 하는 두려움에 바로 변호사님 찾아가서 서류 드리고 소송 준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언니와 형부께 결과 말씀드리고 모두 잠자리에 누울 무렵 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인터폰을 봤는데 시어머님과 남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속옷들이 없어졌을 뿐더러 DNA 감식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니까요. 불안감에 떨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느낀 감정들 하나하나 다 느끼게 할 순 없어도 불안감에 떨며 죄책감이라도 들게 하고 싶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안 받으니 찾아온 거겠죠. 문 열었습니다. 당당하게. 시어머님 저 끌고 시댁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집에 가자고 우리가 미쳤었다고 하면서요. 형부랑 언니가 막아주고 할 말 있음 할 말만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계속 잘못했단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미쳤었다고 그냥 해본 거라고. 화가 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현관 앞에서 소리 지르고 벨 누르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어요. 자꾸 이렇게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계속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증거라고 하니 도망가더군요. 그 다음 날부터 시도 때도 없는 문자와 전화. 내일은 핸드폰 번호 바꾸러 가려고요. 소송 준비도 다 끝내고 내일 모레는 본격적으로 소송 걸 거고 증거도 이제 충분하고요. 제 마음도 편해졌고 무엇보다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안 살아서 좋다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제가 더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정말 나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하고 또 당하면서 저를 지키라고 하지 않고 딸내미 지킨답시고 항상 찌그러져서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해도 바보같이 당하기만 할 뿐이었네요. 멍청하고 바보 같고 욕먹어도 못나게 행동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행복과 제 딸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못 낳는다고 그런 취급받고 살면서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삶을 살았죠. 그땐 뭐가 또 그렇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저에겐 딸이 있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도 있네요. 제게 큰 힘이 돼준 형부와 언니도 있어요. 7년 동안 못해드린 뒷바라지와 효도 앞으로 할 거고요. 매일 싸우고 잘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저 따라다니며 도와준 우리 언니와 형부한테도 이 은혜 잊지 않고 갚을 겁니다. 치사하고 인간 말종 같은 그들과 소송해서 꼭 이길 거예요. 소중한 우리 딸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 저희 딸을 위해 잘 살아보렵니다. 글이 길었지만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해서 쓴 글에 여러분이 제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잊지 않을게요.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그럼 저와 우리 딸 더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